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민지 변호사입니다. 동부구치소의 확진자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1월 초에는 총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총 3명이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 처음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한 달여 만에 동부구치소 내에서만 확진자가 1,000명에 이르렀는데요. 그 확진자 중에 3명이 사망하면서 사망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던 중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에게 전자보석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해서 도대체 전자보석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전자보석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보석 제도는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그동안 보석 청구는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용돼 왔었는데요. 예를 들어 사기 사건 피고인이 사기 피해 금액을 다 갚았던가 하는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피고인이 구속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렵다거나 지병이 있다거나 하는 이유만으로는 보석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법무부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되면 가정이나 사회와 단절된다는 점 때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전자보석 제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스마트워치하고 비슷한 전자장치를 차고 보석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 전자장치는 흔히 알고 계시는 성범죄자의 전자발찌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오인될까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자팔찌를 차고 있으면 24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하고 훼손할 경우에는 경보음이 울린다는 것 외에는 그 외형은 스마트워치하고 비슷합니다. 네, 동부구치소 내에서도 일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 명 같은 경우는 보석 허가가 이 조건으로 인용됐다는 발표가 났었는데요. 하지만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재소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판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고 당장 사용 가능한 장치나 보호관찰관의 수도 먼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희가 많은 문의를 받았던 질문인데요. 동부구치소 내에서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보석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안내문 때문에 마치 보석 허가 청구만 하면 모든 청구가 다 인용될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었습니다. 사실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성향이나 재판의 내용, 경과에 따라 인용 여부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동부구치소 재소자라고 해서 보석 신청을 하면 다 똑같이 인용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재판부에서는 보석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직권으로 하루 만에 보석 결정을 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재판부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결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자신이 확진자라거나 고령이나 지병으로 인해 위험군에 속한다면 보석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은 아니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석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4명이 지난 6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정시설 최종 책임자인 법무부가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격리시키지 않는 등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때 그 대표님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실 것 같다고 그런 말씀 한번 하셨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소송이 제기가 됐네요. 예, 그러네요. 사실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재소자라면 이런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했어야 했는데 만약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것이
사실로 입증된다고 하면 충분히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손해배상 액수 자체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손해액이 얼마인지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과 어떤 입증 자료가 제출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까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자보석제도,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재수자들의 보석 신청이 정말로 인용될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보석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인으로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